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금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불이 드디어 벌써 2월이 됐네요.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벌써 1월이 다 갔고 2월 첫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창고 가득한 악성 재고. 어제 국토부에서 주택 통계를 내놨습니다. 매달 말에 나오는 이제 주택 통계인데 이번에 나온 건 이제 12월 거를 기준으로 주택 통계가 나왔거든요. 근데 12월 달 말 기준으로 악성 미분양 이 11년 만에 최다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악성 미분양이 뭐냐면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분양을 보통은 이제 다 지어지기 전에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지어지기 전에 하는데 다 지어지고 나서도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그게 10년 5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집이 쌓아져 있느냐? 무려 21,480채입니다. 요게 11월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거의 20%에 가까운 18.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11월에 18,644채였죠. 근데 요게 이제 거의 2,000채 가까이 증가를 해서 2만 채를 넘기게 됐고, 그다음에 요 그래프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중공 후 미분양을 포함해서 전체 미분양, 총 미분양도 7만 채를 넘겼습니다. 한동안 줄었었거든요. 올해 이제 2, 3분기에. 근데 다시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7만 채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 미분양, 당연히 지방이 문제겠죠. 지방이 문제인데 지방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문제인가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건 여전히 대구입니다. 대구가 12월 기준으로 악성 미분양이 2,674채예요. 근데 이게 무려 한 달 만에 4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30%, 부산도 10% 증가하면서 악성 미분양이 갑자기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고, 서울 수도권 미미한 수준이죠. 0.1% 서울은 수도권 전체로 봐도 5%. 물론 이 5% 증가율이 그리 적은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지방이랑 비교하면은 여전히 적은 수치고, 준공 미분양 어디가 제일 많은지 누적 순으로 따져보면 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전남, 경북, 부산 순으로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대구가 지금도 가장 문제인데 앞으로 더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면 더 추워진 미분양 무덤 대구, 골드바 내거로도 전화 한 통 없어. 이게 이제 저희가 어제자 기사의 제목인데, 대구가 앞으로도 더 심각한 이유는 바로 대구에서 대부분의 이제 분양들이 후분양으로 돌린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제 선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후분양으로 미룬 아파트들이 이제 거의 준공이 벌써 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가져온 것처럼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다. 기사를 읽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을 미뤄왔다. 그러니까 대구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분양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시장 좀 나아지면 하자 하면서 후분양을 미뤘는데 시장이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준공 시점은 다가와서 후분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올해 많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구 지역에서 분양할 단지는 20여 곳으로 전망되는데 후분양 단지가 절반이 넘는 12개 단지. 무려 4,167가구입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후분양 물량이 계속 흥행에 실패하면 부담이 커질 것이다. 왜냐? 다 짓고 팔아서 PF 이렇게 같은 거 빨리 꺼야 되는데, 빨리 갚아야 되는데 후분양까지 가서도 안 팔리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제 경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대구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들에서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 계약하면 돈, 금, 차 드려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대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계약을 하면 선착순으로 축하금과 10돈 골드바 를 주겠다고 했고,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이제 평택에 있는 단지인데 요거는 계약하면 계약금을 낸 것과 동시에 축하금을 500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하신 분들 중에 추첨으로 자동차를 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땡땡 오피스텔, 모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오피스텔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분양받은 가격에 저희가 다시 사드릴게요.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미분양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건설업계를 구하라 라는 특명이 떨어져서 올해부터 이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용 8호제곱 6억 원 이하 지방 미분양을 살 경우에는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등을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1주택으로 봐준다 이겁니다. 뭐 2주택에 따른 중과 이런 거 없고 그냥 추가 구입해도 기존의 1주택자 특례를 유지해주겠다. 이런 이제 대책이 나왔고, 전용 8호 이하 아파트는 가격에 상관없이 등록임대를 허용하겠다.
아파트 이제 임대를 허용하겠다. 임대하면 이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고, 건설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시 취득세 50% 감면 요게 있는데, 원시 취득세는 뭐냐면 여러분 취득세 내가 아파트 살 때만 내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일단 짓잖아요. 그리고 지어서 일단 건설사 소유가 됐다가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건설사들도 원시 취득세라는 걸 내는데 요것도 50% 감면을 해주겠다. 그리고 뭐 CR리츠 관련된 제도도 있고, 요것도 이제 작년에 나왔던 대책이었죠.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악화되면 우리가 미분양 사줄게 LH에서, 그리고 요거를 임대로 돌릴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 아직은 뭐 성과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나온 이제 뉴스죠. 이건 아직 시행이 확실시 되진 않았지만 지방 미분양이 심각하다 보니까 엊그제죠, 국민의힘 여당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샀을 때 이 대출 좀 완화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DSR이라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죠. DSR 40%가 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완화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라도 풀어주면 좀 미분양이 해소될까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요청을 한 건데, 금융위에서는 조금 약간 난색을 표했습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지방 미분양을 해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던 지방 미분양 대책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요거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됐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순서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감면. 이게 이제 맨 처음 시작이 됐다가, 두 번째는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거랑 똑같죠? 이제 양도세를 그냥 1주택자처럼 봐주겠다. 요거를 이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갔던 게 이제 요게 나왔었습니다. 지방 미분양을 사면 그냥 주택수가 몇 개고 상관없이 양도세 5년 동안 그냥 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분양이 지방만 문제가 아니라 뭐 수도권에도 쌓이다 보니까 9억 미만 미분양 아파트 사면, 그리고 사서 5년 내에 팔면 면제해드릴게요, 양도세. 요런 대책까지, 정말 파격적인 대책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계에서는 요런 것까지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 사업성이 떨어져도 마구 지었던 곳들 위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그냥 2021년, 22년, 20년 이 호황기 때 아주 그냥 이 호황기가 마냥 계속돼서 이어질 것처럼 장밋빛 희망을 품고 막무가내로 그냥 사업성 되게 넉넉하게 계산해가지고 막 지었는데 시장이 꺾여서 지금 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사, 건설사에서 시장 전망을 잘못한 거다. 그들의 책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공공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알아서 해라. 할인 분양을 하든 싸게 딴 곳에 넘기든 이렇게 해서 자구적으로 이제 건설업계에서 해결할 일이지, 요거를 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뭐 세금 혜택 주고 사주고 요러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요건 역시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 뭐 이런 반박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 미분양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요것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케아 스타필드 낀 신도시 분양 시작. 어딜까요? 고양 창릉이죠.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에서 드디어 첫 분양이 나왔습니다. 첫 분양. 당장 이번 주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죠. 2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이제 본청 예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는 사전 청약을 했죠. 근데 이번에 드디어 사전 청약을 제외한 본청약 물량까지 나와서 드디어 이제 청약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어디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양 창릉 A4, 그 다음 고양 창릉 S56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A4는 이제 신혼부부 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요렇게 있는데, 제가 아까 이케아와 스타필드를 낀 신도시라고 했죠. 이번에 분양하는 A4, S5, S6은 이케아까지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1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랑은 좀 멀지만 여기 스타필드도 있죠. 삼성역 근처에 있는 스타필드. 그래서 고양 창릉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스타필드와 이케아를 낀 그런 단지고, 여러분 저희가 엊그제 올려드렸었죠. GTX-A 타보는 거. 그때 이제 창릉 신도시가 생기는데 파주, 일산까지 굳이 가야 될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창릉에 GTX-A 여기 생길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창릉 신도시 한복판에 GTX-A가 요게 생길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 궁금해 하시죠. 가격을 살펴보면 신혼희망 타운인 A4 블록은 전용 5호제곱이거든요. 5호제곱만 나오는데 5호제곱이 분양가가 한 5억 2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 정도까지로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사전 청약 때랑 비교하면은 가장 싼 타입은 이제 4,500만 원 정도, 가장 비싼 거는 한 8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역시 3기 신도시들 분양가 상승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10에서 20%가 오른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S5, S6 블록도 이제 분양을 하는데 요거는 51, 59, 74, 84 4개 이제 평형이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전용 84 분양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7억 2천만 원부터 7억 7천만 원까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 당시 이제 추정 분양가보다 1억 원 가까이, 최대로 따지면 1억 원 가까이 오른 수준이에요. 근데 A4나 S56이나 그래도 시세 대비해서는 비슷하거나 저렴한 편입니다. 신축인 점까지 고려하면. A4 같은 경우는 근처에 비교를 하는 게 이제 도레올 센트럴파크라고 있습니다. 도레올 센트럴파크라고 있는데 요건 2013년에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게 5제곱은 아니지만 5구제곱이 지난달 13일에 5억 4,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S5, S6와 비교할 만한 거는 또 옆에 있는 원흥 동일 스위트 7단지라고 있는데 요게 84제곱이 작년 12월에 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못해도 1억 정도는 싼 거니까 도전해 볼만 하죠.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창릉 A4, S5, S6 본청 예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주부일 때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딱 앞서서 직전에 설명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다시 꿈틀하는 강남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보는 주간 시세를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설 연휴라서 주간 시세가 안 나왔었죠. 그래서 2주치가 나왔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일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지난주 0.05% 내렸는데 이번 주에는 2주 합쳐서 이제 0.04% 내리는 걸로 나왔고 수도권도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눈여겨볼 거 서울이 보합에서 0.02% 상승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승 어디가 주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자치구별 수치인데 지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종로부터 쭉쭉쭉쭉쭉 보면 뭐 0.1, 용산이 좀 상승폭이 또 이제 확대가 됐네요. 0.05, 뭐 성동, 광진 0.02, 보합에서 마이너스인 곳들도 있죠. 뭐 강북, 은평, 노원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갑자기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1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지역 어딘가요? 송파입니다. 송파. 송파가 무려 2주 동안 0.13%가 올랐습니다. 송파만 다른 세상이죠. 서초랑 강남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강동은 좀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가 다시 한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상승률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예상하셨다시피 토허제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토허제가 풀리면 많은 분들이 가장 이제 진입을 노려보는 곳이 엘리트거든요. 엘리트. 잠실의 엘리트. 명색이 나는 강남 3구에 진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송파구에서도 강남이라고 쳐줄 만한 곳, 잠실 아니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대출을 어떻게든 땡겨서라도 혹은 뭐 갭투자라서라도 잠실로 진입하겠다. 요게 이제 어떤 그 강남 입성의 첫 발판처럼 이제 시장에선 많이 여기는데 이 엘리트의 가격이 지금 상당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엘리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좀 살펴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실거래가들은 토어제가 풀린다는 뉴스 이전 가격입니다. 이전 가격. 그러니까 토어제가 풀린다고 발표된 지 이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거래가는 아직 이제 공개가 되진 등록이 되진 않았고 너무 이른 시점인데 토어제 해제되기 전에도 잠실은 상당히 가격 흐름이 견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리센츠 5구제곱의 실거래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나요? 12월 17일 5구제곱이 신고가를 찍었었습니다. 23억 1천만 원으로. 그리고 뭐 84제곱도 보면 84제곱이 뭐 26억, 27억 이렇게 1월에도 토어제가 해제된다는 게 발표되기 전에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신고가 28억 원을 찍고 그 뒤에 그렇게 하락 거래가 없었습니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토어제가 해제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 벌써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실거래가에는 보이진 않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매수 문의도 있고 높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됐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엘스도 살펴보면 자, 엘스 5구제곱이 작년 9월에 이제 22억 9천만 원 거의 23억에 가까운 가격을 실거래가가 찍혔는데 그 뒤로 그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층, 동, 향 이런 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 수준이지 뭐 대출 규제 한다고 여기가 떨어지고 있던 흐름이 아니었는데 토어제가 풀린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더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아파트 시장은 정말로 이제 극단적인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지나가다 언급했던 이제 서초와 도봉의 실거래가 차이, 원베일리 평당 2억
또 말씀드렸었는데 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이 토어제를 푸는 것이 어쩌면 그것을 더 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했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2, 3주 내에 조금 더 진전된 언급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뭐 지역이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또 토어제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토어제 해제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은행들의 가산금리가 너무 높았다라는 질타가 좀 있으면서 은행들이 이제 가산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주담대 금리도 조금씩 이제 낮아질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계엄과 탄핵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어쩌면 상급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거칠 것 같은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주간 시세 저희가 전세를 안 살펴봤죠. 전세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국 지지난주에 마이너스 0.01%인데 보합, 수도권도 다시 보합이 됐고 서울도 다시 소폭 상승하는 걸로, 지방도 하락이 멈춘, 전세 가격도 지금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청약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주 청약 아무것도 없죠. 서울 수도권 말고는 분양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금 분양을 감히 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겨울이 뭐 비수기인 것도 감안해야겠지만 한 주에 신축 분양이 아무것도 없는 주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분양은 특별히 눈여겨볼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첫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이렇게 준비한 내용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부리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언제나 늘 감사합니다. 이석희입니다. 매부리TV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구독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쉬운 퀴즈를 풀고 구독 인증을 하시면 아이패드 에어, 다이슨 드라이기, 갤럭시 버즈가 내 거가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과 더보기 혹은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저희 매부리TV의 간판 임장 컨텐츠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임장대리, 이대리, 2번 임장사장, 이사장, 3번 임장도 식후경, 4번 임장하지 않는다. 쉽죠?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